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인공지능에 접하는 순간 여러분 항상 인간의 뇌를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인간의 뇌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고 이거는 우리가 공부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에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를 이렇게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이라 하기가 불과 한 5년 전쯤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트레디셔널 어프로치가 전산이, 옛날에도 전산 굉장히 잘 돼 있었고, 옛날에도 아폴로 가고, 뭐 다 제어하고, 원자력 발전소 다 제어하고, 다 잘했습니다. 옛날에도 제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과장되게 하면 지금보다 제어 실력이 더 뛰어납니다. 인공지능이 없는데도 제어를 그렇게 했으니까 대단한 실력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실험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가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이론을 만들어내요. 비행기가 날아가면은,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뭐 정합과 동합에서 저항값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뜬다, 안 뜬다. 해서 방정식을 다 수식을 풀었어요. 뭐, 물체의 힘은 F, MA, 마찰계수는 어떻고, 뭐, 로켓 발사 속도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다 수식을 풀었어요. 수식을 풀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떤 룰을 정해가지고, 룰을 딱 공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컴퓨터를 돌렸어요. 그때는 근사값을 안 썼으니까. 그때도 검사값 쓰긴 썼어요. 컴퓨터 써가지고 돌려가 풀었는데, 그래가, 잘 되면 오케이. 못 되면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이론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이론이 없으면 못하는 게 옛날, 공학이었어요. 지금처럼 대충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간단히 우리 고등학교 때 문제를 들어가가지고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어떤 고층 빌딩에 공을 이렇게 팍 던졌을 때 여기에 떨어지는 거리 x를 구하라. 이거는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속도는 일정하니까 vx고 VY는 어떻게 되나? V는 LT 플러스 V0인데, VY0 마이너스 G에 T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적분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건 일정한 거고, 왜냐면 일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 V는 가속도, 중력가속도가 G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로 내려온 거리 합쳐서 요걸 하는 건데, 이거는 사고를 푸는 거예요. 푸는 건데,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면 이 거리를, 예를 들어서, 이걸 쌓는 각도가, 세타가 30도일 때, 30도이고, 초기 V 속도가 예를 들어서 50 메타파 세크로 날리면 몇 미터 떨어지느냐. 이거는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을 안 풀어보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을 풀어보면, 여기 떨어진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좀, 금방 여러분 이해를 잘 못 하실 것 같은데, 이 답을 알고 있다 생각하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공지능을 하려면 데이터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하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여러분,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렇게. 요 방정식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요 위치를 아니까, 요 원을 그려가지고, 요 안에 떨어진다고 데이터를 찍는데, 요걸 센터를 기준으로 해가, R 센터를 줍시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 이렇게 편차를 두고 데이터를 만드는데, 요거는, 난수표, 랜덤 베리어블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방식 어떻게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때, 문제가 뭐냐. V가 지금 50인데,
52m per 가면 이 거리가 얼마로 늘어날 거냐. V가 53일 때 몇 미터 늘어날 거냐. V가 55m로 움직일 때, 그러면 여러분 일일이 이걸 다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한테 얘가 어떻게 해가지고 풀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데이터를. 요 처음에 했는 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주변에 들어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그러면 여러분이 파이썬에서 랜덤 베리어블을 발췌하는 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시간 나실 때 이 문제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옆으로도 잠깐 세면은 우리 바둑 프로 중에서 김지석 프로라는 아주 그 머리가 명성한 사람인데 이 취미가 사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 문제를 억수로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 동료한테 풀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그 친구가 못 풀면은 막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어렵게 막 문제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친구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래가 사람 문제를 풀어줘요. 그래서 그 덕분에 주위 친구들이 그 사람 문제를 풀면서 바둑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이 인공지능 가지고 이 문제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만들어 보고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그러면 왜 제가 하냐면은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를. 몬테칼로 메소드를 쓰든지 뭐 어떻게 쓰든지 해서 데이터를 내가 인위적으로 그 어떤 전기분포로 떨어지는 전기분포로 떨어진다고 가정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추산해서 50m의 데이터를 가지고 52m, 53m, 53m의 속도일 때를 인공지능으로 풀어보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대충 여러분 인공지능은 푸는 거예요. 대충 인공지능 입문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뭐 뉴럴 네트워크를 쓰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뭐 어떤 방법을 쓰든지 풀 수 있으면, 그러면 그림도 그려보면 뭐 파이썬에 들어가서 매플로립인가 그림도 그릴 줄 알게 되고 난스페어 하는 것도 되고 뉴럴 네트워크 쓴 것도 되고 이 문제 풀면 대충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텐서플로우도 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옛날에는 이 이론이 있어야만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데이터를 주니까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돌려가지고 답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주니까 인공지능 가지고 풀었다는 거예요. 야, 잠깐 글자를 왜 쓰냐 하냐면요. 이거 책에서 복사한 건데 그냥 쓰면 저작권에 걸릴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낙서를 좀 이렇게 했어요. 이름이 되는데 데이터가 있어야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기록을 해뒀냐 안 해뒀냐 이런 문제입니까? 그럼 데이터로 경험을 해가지고 여기는 수식이 방정식이 없어요. 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단 가정은 가우시안 분포를 가질 것이다. 베르누이 분포를 가질 것이다. 이걸 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이 소용없나 이겠어요. 이론 소용없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론이 있으면 좋겠죠. 왜냐면 이 데이터를 갖다가 쉽게 해석하니까 필요 없는 데다 버려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과거에는 이론이 있어야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데이터만 주라. 내가 어쨌든 풀어보겠다.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좀 더 발전돼 가지고 자기가 데이터를 생성해 가지고 자꾸 돌리면서 데이터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인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인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가 요즘, 또 좀 세면은 중국 프로 바둑 기사가 알파고 프로그램 가지고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인계 현상이라든가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를 가리키는 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 알파 폴더라고 있는데, 제가 뭐 단백질은 잘 모르지만 단백질이 이렇게 접히는가 봐요. 근데 그 단백질 구조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힘든가 봅니다. 그런데 수십 명의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해서 단백질 구조 알아내는데 알파고 프로그램이 알파 폴더를 풀었다는 거예요. 알파고 프로그램이 단백질 구조 파악하는데 1등 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뉴스. 일주일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 또 과학계에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모든 세계 과학자들이 놀라가지고 알파 폴더가 단백질을 풀었다. 단백질 구조를 풀었다.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거 장난이었는데 이게 과학으로 돌아서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좀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지금 과학계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또 쇼크하고, 그러고 모든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을 써서 연구하고 싶다, 이런 추세입니다. 다시 좀 빨리 얘기해서, 내라는 건 스프링으로 연결된 것 같고, 뭐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는 넌인이라는 문제인데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서, 뭐 가우시안으로 처리하든지, 뭐 어떻게 처리하든지, 전처리를 해서 집어넣으면 신경망을 풀었다. 그래, 건삭과를 풀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넌인의 현상 문제를 인공지능 신경망이 풀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 하면 그냥 뭐 신경망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뉴럴 네트워크이라 하면은 뉴럴 신경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 하면은 신경망을 포함한 건데, 인공지능은 신경망을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어요. 뭐 디시전 처리 같은 거는 신경망을 안 쓰거든요. 근데 신경망을 쓴다고 가정을 하고, 신경망이 건삭값에서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좀 두서가 없지만은,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바람이 불면 갈대가 이렇게 휩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것들은 이렇게 휩니다. 사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밧줄을 하면 휩니다. 딱딱한 이거는 소나무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막 갈라집니다. 이제 뭐 전번 겨울에도 산에 가보니까 폭설이 내려가지고 엄청나게 소나무가 많이 벌어졌어요. 게다가 또 비가 약간 오면은 눈에 수분이 물어가 몇 톤이 누르기 때문에 소나무가 이제 착착 갈라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부드러운 갈대처럼 살 거예요? 아니면 부러지는 소나무처럼 살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벽에 절겨 굳은 소나무가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이건 또 부드러운 갈대예요. 지저 없는 갈대예요. 어느 게 좋은 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걸 갖다가 인공신경망을 로버스트 하다, 강건하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이게 출렁출렁 되니까, 이게 답도 1글 했다가, 3글 했다가, 4글 했다가, 출렁출렁 돼요. 어떤 신경망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신경망을 보시면, 이런 신경망은 딱 봐도, 이게 플렉시비티가 없어요. 답이 딱 나오거든요. 이런 신경망은 출렁출렁 해가지고 답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고 싶어하는 히든 예를 안 쓰면 굉장히 경직된 신경망이 되고, 히든 예를 하나를 쓰면 약간 완충이 돼요. 이거는 수학적이나 과학적 근거는 없고 경험적 얘기예요. 그냥 제 감각이에요. 신경망을 많이 쓰면은 신경망이 굉장히 유연해져요. 유연해진다는 얘기면 답이 굉장히 오차가 심할 수가 있어요. 신경망을 히든 예를 안 쓰면 이게 또 잘 못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딥 신경망이라고 그래가지고, 딥, 뉴럴 네트워크인데, 신경망 히든 예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오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중리에서 얘기 들었는데, 오늘, 이 후반부, 2부 강의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신경망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돼, 딥하게 이렇게 연결이 막 돼가 있으면, 뭐, 나와갖고 이렇게 가리킨다 치면은, 이게 휘층이 휜다는 거예요, 이렇게 휘층. 이 히든 레이어 1, 히든 레이어 2, 히든 레이어 3, 히든 레이어 4 이렇게 되면 그럴 거라는 상상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딸랑 두 개만 쓰면 답을 나오는데 이게 휘질 않으니까 정답 여기면 얘가 가르치지를 못해요. 여기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여기 정답은 여기 했다가 한 번 여기 했다가 한 번 여기 했다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히든 레이어를 몇 개를 쓰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신경망을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오토 ML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토 ML. 자기가 오토 ML. 오토 머신러닝 그 오토 ML 자기가 신경망을 짜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히든 레이어를 이렇게 해서 뭐 6개, 7개 쓰고 어떤 사람이 신경망을 2개 쓰고 답이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몇 개를 써야, 히든 레이어를 몇 개를 써야 좋은가? 그러면 여러분이 오토메일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는 이상은 감각적으로 해결하는 수법뿐이. 그리고 그 감각을 익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이렇게 한 줄로 쭉 신경만 해서 딱 답을 바로 내면은 이게 경직기가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하나 넣으면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많이 내면 답이 오차가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런 건 아무도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오토ML 이걸 찾아내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날은 넣고 어떤 날은 안 넣고 한 달 내에 이것만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신경망 이렇게 했으면 좀 이렇게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신경망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신경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뭐 연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경망에 대해서 이게 강건하냐 강건하지 않느냐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토ML이나 이걸 또 하는 프로그램 짜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 돌린다고 또 시간 다 가요. 시간 다 가니까 대충 나는 히든 레이어 하나 쓸 거야. 딱 그래놓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이 문제가 넌리니어가 굉장히 심하다. 비선형이 굉장히 심하다. 그럼 히든 레이어를 하나 더 넣어주고 이거는 그냥 리니어에 가깝다 하면 그냥 히든 레이어를 줄이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감각이지 이게 뭐 과학적 근거라든가 뭐 어떤 그 증거를 낸 건 없는데 그러려면 제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제가 논문을 쓰는 시간 없고 하여튼 제 감각적으로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처음에 데이터가 많은데 이걸 갖다가 좀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자. 그 데이터만 가공 잘해도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니까 그 좀 의미 있는 데이터, 유의미한 데이터를 좀 골라서 넣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데이터를 어떤 모델로 해서 집어넣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막 데이터를 왕창 집어넣지 말고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좀 집어넣자 해서 모델 베이스 인공지능으로 좀 가는 추세인데 옛날에는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다 해결할 거야 했는데 과거에 쓰는 이론들을 좀 가미해서 그 이론의 기초에서 좀 움직여보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좀 부하가 덜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강의는
원래 목표가 젊은이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또 저희 기성세대한테 영감을 주고, 또 일반인들한테 상식을 주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잠깐 쉬어가지고 다른 얘기를, 장자에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단지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한단이라는 건 서울 동네 이름이에요. 어떤 지방이 뭐 조나라, 뭐 서울인가 뭐 동네 이름인데, 그 어떤 사람이 서울이라 칩시다. 서울로 가서, 서울 걸음걸이를 이렇게 막 걷는 거예요. 서울 걸음걸이. 그래서 있는데, 멋있어가고 각지게 딱 걷다가 고향가 내려오니까 각진 것도 잊어버리고 고향 걸음걸이도 부드러운 것도 잊어버리고 왜 그럴지 몰라가 행사수술 하다가 멍거멍거 기당했다 하는 게 한단지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1980년대, 1990년대 서양 문화가 많이 들어올 때 서양이 다 좋은 줄 알고 서양을 배웠어요. 동양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서양이 좋은 줄 알고 다 버려갖고, 그럼 서양을 알고 해야 되는데 서양도 모르고 동양도 모르고 한단지보가 된 거예요. 동양도 모르고 서양도 모르고. 이게 근대에 우리 1900년대의 지식인들이 서양도 모르고 동양도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아는 걸 갖다가 이제 비과사 하는 얘기인데, 제가 들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역설적으로 세월이 지나갖고 한단에 걸음걸이하고 자기 시골 걸음걸이하고 섞이갖고 어정어정 걷는 게 너무 멋있어갖고 유행해서 대박나서 대박. 그래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단지보가 그 그림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서울 걸음걸이도 아니고 고향 걸음도 아니고 그거 재밌잖아요. 그렇게 한류가 뜨는데 이 서양도 아니고 동양도 아니고 이게 뭐 히트친 세상. 이게 재밌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창적이 된다. 지금 우리가 구글도 못 따라가, 그렇다고 인공지능도 못해. 그럼 구글도 아닌 거고, 구글도 아니고, 이거 인공지능도 아니고, 이게 또 어떻게 히트칠지 모르잖아요. 비빔밥처럼 섞이갖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뭐 성인을 닮지 못하고 뭐 밑에 뭐 있더라도 뭐 대충 돼도 그게 또 독창성이 될 수 있으니까, 여하튼 각 분야에서 열심히 잘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들고 싶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한단지보 얘기하다가 말했는데, AI가 무엇인가 고민했는데, 전번 두 번째 강의인가 세 번째 강의는 AI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수학적 근사값으로서 답을 찾는 게 AI다. AI 정의는 제 나름대로 정의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근사값을 찾는 게 AI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AI가 뭐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AI는 제가 좀 링컨 말을 좀 빌려하고, AI is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인간들의 그 AI고, 주체성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AI고, 인간을 위한 A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라는 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수학 같은 툴인데,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인간이 만들어진 거고, 인간이 안 만들면 그건 AI가 아니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AI가 아니다. 인간을 위하고 있지 않은 건 AI가 아니다. AI가 인간을 해치면 그건 AI라고 부르면 안 된다. 라는 게 제 나름대로의 AI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것은 인간이 소유해야 되고, AI는 인간이 만들어야 되고, 그 AI 생성된 모든 인간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는 AI가 아닌 다른 괴물이 만드는 거니까 그런 AI는 없어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